빠빠빠빠빠 필드 도착했습니다. 대호대교 아래. 우와, 날이 춥네요. 다행히 대호대교 아래쪽은 많이 녹았어요. 와, 차가. 오, 야, 얼음이. 오, 두께가 그래도 0.5mm 정도 된다. 빠놓고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몸을 풀어주는 이유는 이게 잘못하면 삐끗할 수 있어요. 카약 피싱 하실 때는 핸드폰 잘못하면 물에 빠뜨릴 수 있어요. 줄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것도 오랜만에 한다고 힘드네요. 장난감 같은 거 미치겠네. 이거 뭐 어떻게 타? 아니, 미치겠네. 장아 1도 생각 못했어. 무드장아 있어? 무드장아도 해야지 뭐. 들어가서 발 거의 안 넣어야지. 어탕기 전원과 핸드폰 충전할 수 있게끔 파워뱅크 연결했습니다. 끝! 빠이! 빠! 먹어보죠. 멋지다! 22년 바다코 카약 낚시 가자! 가빠잉! 오늘의 특공채비 오케이. 드랙은 낚시 안 할 때는 풀어놓는데 낚시할 때는 잠궈서. 여기는 국민채비 프리리그, 프리 뽕돌인데 롱랭 리그라고 편납을 넣어서 뽕돌과 단차를 줘서 조금 더 먹기 편하게끔 만든 롱랭 리그. 웜은 로보사의 웜이거든요. 스트레이트 웜인데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이 소금이 있는데 15분 정도 물 안에 있으면 소금이 날아가요. 그러면서 웜이 떠요. 그 전까지 가라앉고. 그래서 특이한 로보사의. 근데 지금 어군이 하나도 없어요. 어군이. 아, 이게 쉽지 않겠는데요. 한 3개월 만에 페달질 하는 것 같은데, 와, 기분이 묘하네. 물 위에 올라오니까 너무 좋아요. 다리 아래쪽을 한번 공략해 볼게요. 한방 낚시. 내꾸리 런커크 한 마리면 됩니다. 한방 큰 낚시. 작은 건 잡지 않겠습니다. 못 잡으면 저금 다음번에 잡으면 되죠. 7m건이고요. 수온은 2.7도. 바닥건을 조금 띄워서 살살살살 오고 있어요. 릴링 하면서 떠내려가면서 약간 강따 흐진 낚시 하듯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한 6m건에서 스위밍 하고 있는데 어군 자체가 안 보이네요. 지금 교각 3번 T3번 교각 아래쪽을 집중적으로 한번 공략해 볼게요. 첫 출조. 겨울은 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너무 멀어서 못 가겠고 다리 공사하면서 안반 지형이랑 바닥이 굉장히 하드해요. 카약이 바람 불고 이러면 방향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포지션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탕기를 통해서 최대한 바닥 쪽을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잡아본 곳에서 계속 낚시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요 교각에서 좀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교각이 주로 많이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는 건데, 준비하는 거 어렵고 다시 챙겨서 가는 거 어렵지만 한번 올라타기만 하면 이만큼 재밌는 낚시가 어딨어. 상류 온동 수로 쪽은 거의 다 얼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베스 아지트 그쪽도 다 얻었더라고요. 오면서 봤는데 지금 해빙된 구간이 오늘 기준으로 보면 대호대교 요 구간 쪽이랑 본류 쪽이 녹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리 교각을 저희가 공략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저기 양수장 조그만 물 나오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물골도 있기 때문에 시즌 아닐 때는 그쪽에서 많이 이제 잡죠. 근데 세 번째는 아래 양수장이 하나 더 있거든요. 거기서 공략할 예정이에요 지금. 이게 바나나씨 파도코 22년 첫 출조고, 그리고 이렇게 액션 캠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파도코에서는 원래 앞쪽에 거치하고 촬영을 했었는데 뒤쪽에 이제 거치하고 촬영하는 것도 처음이고, 얼마나 잘 찍힐지 멋있게 나올지. 여기 지금 7회 한 8m 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은 이렇게 좀 많이 차 있어요 지금. 그리고 8m 건을 거의 공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분이 어쩌다 한두 마리씩 한 마리씩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낚시하고 있어요. 작년에 파도코 똑똑하야 카야커에서 2차 공구로 60대 나와가지고 그때 구매하고, 작년에 파도코 타고 최대어는 여기 대호만에서 잡았어요. 55cm 3kg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호만에서 런커를 10마리 가까이 했나? 대호만이 바나나시 주 필드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필드고, 큰 낚시, 한방 낚시가 가능해요. 한 마리가 나오더라도 큰 놈, 빵 좋은 놈들이 나오기 때문에 워킹할 때 가장 좋아하는 필드는 저에게 육자도 선물해준 충주호가 가장 좋아하는데 2시간 이상 가야 돼 하니까 게으르셔서 요즘은 많이 못 가고 있고, 다음으로는 1시간 거리에 있는 대호만 필드. 한방 때문에 오는 곳, 가장 많이 타는 곳. 작년에 이 소문이 많이 나서 거의 대회장 수준이었죠. 혼동이랑 출포리 상류 쪽. 작년에 런커를 36마리 했어요. 육자 포함해서 육자 한 마리 자랑질. 근데 대호만에서 꾸준히 그래도 나와줬어요. 가을철에는 제가 낚시를 거의 못했어요. 베스 낚시를. 가을철에는 강어랑 쭈꾸미 낚시를 하게 돼가지고 가을철은 많은 낚시를 못했는데, 밑걸림 안돼 안돼 살았다. 이게 바로 턴이 안 돼요. 이렇게 좀 넓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패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로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고기를 찾았어. 고기를 찾았어. 물에 들어오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촬영한다고 뭐 오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좋아해요 진짜. 그리고 재밌어하고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오전 낚시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재밌는 낚시이기 때문에 최대한 즐겁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진짜 재밌고요. 같이 보시면서 재밌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밑걸림 있을 때 밑걸림 같았는데 아주 조금 고기일 거라는 기대도 했다는 거. 라인 체크해 주시고요. 혹시나 손상 입었는지 체크해 주시고. 괜찮습니다. 한 번만 더 공략해 보고 교각 다른 교각으로 이동해 볼게요. 저는 이제 항상 바닥을 찍고 조금 띄워서 운영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밀려날 때는 뭐 감을 필요 없어요. 이제 텐션만 주면서 살살살 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쉬운 것만 하려고. 여기는 8m 건까지 내려오네요. 단기로 나의 루어를 대략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띄었다 내리고요. 속도는 대략
그러니까 2노트 정도 이렇게 바람 안 불고 이렇게 하면 그냥 2노트 정도. 2노트는 1노트가 1.8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3.6km 정도, 평균 정도 3.6, 3에서 4km 사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빨리 페달질을 하면 3노트까지 나와요. 3노트가 5km가 넘게 나온다고 해요. 킬로미터 해주면 얼마나 편해. 계산해야 되고. 지금 수온은 3도까지 좀 올라갑니다. 3도까지. 바닥은 지금 7m에서 8m 사이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어부는 없어요. S라는 놈 자체가 은신 숨어있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수온이 차면 최대한 수온이 좀 깊고 따뜻한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수온 수심이 깊어야 뭐 8, 9m 정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깊은 수심 위주로, 그리고 인공 구조물이라든지 시즌에 나왔던 거 위주로 제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다들 비슷해요. 보면 요각부터 조각 근처 또 여기 뿌리가 좀 있어요. 예. 우진 삐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아, 자자자자, 여기 하나 찍어 놓을게요. 포인트. 자, 배가 돌아간다. 그냥 저 손가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찾는 편인데 발가락은 못 찾게. 기본적으로 양말은 두 켤리는 기본인데도 발가락은 못 참. 오늘 바람이 예보에 2, 3 정도 되어 있어요. 2, 3이면 괜찮은 편이에요. 대우만 자체가 이게 호우 벌판이고 바다와 가깝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다른 필드보다 바람이나 파도가 좀 센 편이에요. 그래서 대우만 타시는 분들은 바람 4에서 5 정도 되면 절대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 전복되어 왔기 때문에. 먹는 전복을 먹어야 되는데 전복이 되었기 때문에. 19년도에 제가 전복된 적이 있어요. 아, 그때 사건만 생각하면. 지금 독도 아니고요. 소형 패들 카약인데 독도 아니고, 그 전주에 잠깐 진짜 너무 낚시가 가고 싶어서 바빠서 이제 짬나고도 잠깐 했는데 큰 낚시 성공했어요. 바로 댓글에 한마디 한 거예요. 아, 여기다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도 짬나고도 출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해가지고 바람이 5 이상이었어요. 그때 7 가까이 됐었는데 그냥 잠깐 짬나기니까 갔다 와야지 생각하고 했는데 파도가 너무 세더라고요. 카약에 보면 배수구가 있어요. 배수구. 물이 지금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물이 지금 들어왔다 나왔다 하거든요. 배수구를 열어놔야지 파도가 심한 날 물이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뒤집힐 확률도 없고 물이 잘 빠지는데, 그때 제가 배수구도 안 열고 그냥 진짜 잠깐, 원래 그렇잖아요. 사고 나려고 하면 잠깐 정신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중간한데 파도가 너무 센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정말 포지션, 카약이 아까 얘기했듯이 포지션 유지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빠지려고 이제 하다가 이제 옆을 턴을 하는데 파도가 그때 탁 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소리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더라고요. 뽕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 그래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워킹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너무 창피한 거야. 빠진 거보다 또 한 거는 창피함이야. 그래서 저도 또 빠린보이 또 제가 또 수영을 좀 하고 하니까 올해 그것도 빠져나온다고 혼자 발버둥을 친 거예요. 카약을 잡고 발버둥 치는데 이게 가다가 이러면 잘못하면 이게 큰일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배에 있었던 장비들을 다 버린 거예요. 패들도 버리고, 못 버릴 거 딱 하나, 낚싯대만 탁 들고 꽉 간 거예요. 근데 파도가 얼마나 셌는지 전진이 안 돼요. 전진이. 그게 가장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맞은편에 계셨던 분들이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어선이랑 이렇게 와서 이제 구조를 받았죠. 다행히 뭐 아무 피해 없이 잘 이제 빠져나왔는데, 그때 경찰관들 그리고 119 구조대 다 출동하셔서, 그리고 어부 한 분이 또 제 배까지 또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후에 약간의 트라우마는 있죠. 아무리 강한 남자 바나나씨 큰 낚시. 그래서 그 작은 카약은 이제 타지 않고 그냥 보관만 하고,
벨리로 이제 넘어갔죠. 벨리는 이제 넘어질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벨리 1년 잘 탔어요. 벨리 타면서도 20년도에는 벨리 탔는데 20년도에 그 롱코 20마리 이상 했어요. 자랑. 근데 벨리는 부피도 작고 보관도 용이하고 장점이 많아요. 근데 제가 좀 커버 낚시도 많이 하고 좀 와이드하게 하다 보니까 혹시 펑크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리고 두 번째는 끝나고 나면 좀 좋은 쪽으로 좀 깔끔히 약간 뜨는 편이라서 깔끔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닦아야 되고 말려야 되고 그거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카약을 도전하자 해서 두 번째 공부할 때 그때 이제 혜택도 조금 주셨어요. 아마 지금 카야카에서 구매하면 독도 카약 구매하면 125만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구매 가능해요. 그때 2차 공부할 때까지는 구매자가 너무 많아서 선착순으로 받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착순으로 해서 색깔도 막 노란색. 바나나 씨는 노란색 아니냐? 그래서 노란색 생각도 했었는데 이 퍼플 카모 색상인데 인기는 좀 없어요, 솔직히. 그 독도 카약 색깔 중에서는. 근데 저한테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잘 타고 작년에도 낚시도 잘했고 작년에 가장 멀리 간 거는 장성 베스들이. 그래서 작년에 한 번 갔는데 차박으로 한 번 갔는데 오후 늦게쯤 도착해서 한 3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 그때 제가 마리수 많이 봤어요. 낚시도 성공했어요. 3마리인가 런커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날 저녁에 친구 그렇게 또 데려가 달라고 해서 제가 또 데려가 줬죠. 그래서 친구랑 같이 간단하게 저녁도 먹고 술 한잔 하면서 이바구전 떨다가 다음날 새벽 아침 오전 낚시하고 복귀한 기억이 있는데 또 오전에도 나름대로 괜찮게 또 손맛 봤어요. 전날 저녁이 좀 좋았고요. 오전에도 런커 한 마리 포함해서 그래도 친구도 손맛 꽤 봤고. 하지만 뭐 한방 낚시는 큰 낚시는 제가 또 바나나 씨가 또 자신 있거든요. 이제 2시간 이상은 진짜 못 가겠어요. 힘들어서. 많이 깨어져줬죠. 올해만 조금 겨울에 낚시를 좀 쉬었어요. 이때까지는 시즌 오프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낚시를 했어요. 그만큼 좋아했고, 근데 작년에 이제 바다 낚시를 하면서 쭈꾸미 그리고 광어 우럭 낚시를 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뭐 많이 바뀐 건 아닌데 쭈꾸미랑 광어 우럭 낚시를 하니까 매스 낚시는 저희가 손맛 보고 참 좋잖아요. 기분도 좋고 이렇게 가까운 필드에서도 할 수 있고 많은 진짜 운영폭도 많고 재밌는 낚시지만 혼자 재밌었단 말이에요. 바다 낚시를 하니까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고 먹는 모습 그 모습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재밌고 저도 9월달부터는 바다 낚시 위주. 그리고 뭐 봄 이제 산란 특수적 산란하고 이럴 때는 비건 킬러 큰 낚시 바나나 낚시하러 와야죠. 여기가 캠핑장이거든요. 여기 캠핑장에 보면 시초대가 잘 발달해 있어요. 여기서도 큰 놈 많이 나왔어요. 시초대가 생각보다 더 깊어요. 깊어서 어떨 때는 시초대 엣지 쪽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좀 라인도 뭐 20카본 20LB 정도 사용해서 밑에 놓고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저는 카본 16LB에 리듬 스티즈 ATW 6.3 기어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로드는 신아드레나. 이게 좀 스펙이 좀 특이해요. 174 HLM에서 약간 스위밍 베이트 큰 스위밍 베이트라든지 이런 릴링 낚시에 약간 특화된 모델이고 로드가 길어서 보팅할 때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보팅할 때 의외로 긴 로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전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짧은 로드를 사용하라고 해서 짧은 로드를 많이 사용했는데 저한테 긴 로드가 맞으니까 맞는 걸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작은 힘으로도 이렇게 작은 힘으로도 세팅이 비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로드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이거 시즌만 되면 여기 기가 막힙니다. 방향 한번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그 갈대가 풍성하게 이렇게 딱까지 나와요. 그리고 여기가
갈대와 갈대 사이에 물이 지나가는 또 통로가 돼요. 이 통로 엣지 쪽이나 이런 쪽에 그냥 이 피칭으로만 넣기만 하면 뭐 물어주는 곳이죠. 수심이 여기는 1m 정도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기까지 가는데 최고 속력 한번 내볼게요. 아 진짜 3노트 힘들어. 빅포인트 양수장 고고 고고. 작년에 이맘때 입질 한번 받았던 곳 물거리 존재하고요. 여기다가 좋은 돌바닥 지형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숨어있기는 좋기 때문에 여기가 좋은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가 4.5m 정도 나오는데 제가 4m권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뭐 있으면 무조건 묻어야죠. 이 정도로 촘촘하게 까고 있는데 못 문다는 거는 있으면 못 묻었다. 베스계에서 떠나야죠. 예전에 어탕기가 없을 때는 뽕돌 이용해서 바닥에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거나 그 수심을 다 낚싯대 그리고 뽕돌의 전달력으로 다 알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죠. 바닥이나 지형을 손에 전달된 느낌을 가지고 그런 낚시를 했었는데 이제 어탕기가 생기고 나니까 내가 원래 이제 했던 곳을 다시 가보면 그래도 거의 많아져요. 지형 자체가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치가 굉장한 거예요. 손의 감각이라든지. 근데 문제는 그걸 찾기 위해서는 많은 발품을 팔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단축되고 모든 정보를 또 전달해 주니까 데이터 피싱이 되면서 없으면 이제 낚시가 이게 뭐랄까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 많이 들고 탐색을 좀 소홀해진 면도 있죠. 뭐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아까 저 찍어놓은 저 부분에 이렇게 험프처럼 올라온 공간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 옆에 약간의 어금 비슷한 게 좀 찍혔었고요. 지금 4.8m 바닥권을 유용한다는 거는 그만큼 밑에 바닥에 붙어 있는 애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 막 떠서 돌아다니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바닥을 운영할 때는 좀 전에도 몇 번을 밑걸림이라든지 채비 손실을 할 수 있어요. 위험성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탐을 사용하시면 제 루어를 볼 수도 있거든요. 루어를 보면서 조금 뭐 한 점에서 두 점 사이 정도 이렇게 띄워서 운영하면 미끌리는 확률이 가장 적고 손에 텅 하는 느낌과 함께 방금 돌 같아요. 텅 하는 느낌과 함께 할 때 텅 해서 왔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오늘 과연 낚시 성공할 수 있을지. 3.5m 여기 4.45m에서 여기가 조금 낮아지네요. 구간이 아마 언덕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잘 찍고 있는 거지. 프리리그 변경. (22년) 빠도코 첫 출조 큰 낚시 성공할 듯 싶습니다. 비건 아니면 잡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왠지 오늘 날씨처럼 마음이 그러네요. 중충하네요. 자, 마지막 포인트에서 재밌게 즐기고 미끌림 마지막을 미끌림으로 될 때도 없는데 되는구나. 잡았어. 낚시 끝나면 항상 드랙 풀어주세요. 드랙 겁나죠?
이런 거 잡았어야 되는데. 아. 스노프도 고고. 마장군 도끼를 명하노라. 우리에겐 아직 가야 할 길이 많다. 지금은 큰 낚시하고 큰 거는 못 봤지만 이 저축으로 인해서 다음번 출조에 6자 이상 4kg 비건을 드리라. 나이카를 받아라. 야. 어디 갔어? 나 데려가야지. 어디 갔어? 나만 무거운 거 아니야? 그래 네가 제일 무겁겠다. 잘 됐다. 아니 이게 점점 무거워져요. 야, 네가 이게 거의 사육병이다. 전화. 낚시 끝. 와, 정리. 야, 오늘은 적응이냐 뭐냐? 어? 적응이냐 뭐냐? 오늘은 큰 작은 빠빠빠빠빠. 왜냐면 물에 빠졌거든요. 슬퍼. 아, 네. 피부 조건 진짜 힘들다.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면 허접한 친구 있을 텐데. 하나 둘 셋. 오케이, 한번 띄우고. 오케이. 짜치냐? 아니 혼자 못하고. 야 이걸 혼자서 못해. 오늘 큰 낚시 성공.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빠당탕 루어 낚시. 오늘 대호대교 얼음을 뚫고 낚시 도전해봤지만 입질 한 번도 받지 않고 그냥 큰 저금. 저는 저금 아니면 안 한다고 했죠? 아니 큰 낚시 비건 요번 저금한 거 다음번에 꼭 보여드릴게요. 그럼 빠빠빠빠빠빠 낚시 안녕 빠잉. 또 봐요. 구독 좋아요.